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날이기도 하죠. 저희 출발 성공 투자는 잠시 후에 또 개장 시간에 맞춰서 타임라인을 구성했으니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또 간밤에 미국 증시는 보합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피로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걸까요? 테슬라 역시도 새롭게 내각에 임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0.5% 상승에 그쳤습니다. 자, 그리고 CPI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를 받아들였죠.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식지 않았는데 국채금리 하락에도 미증시는 큰 폭의 반등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개별 종목의 이슈도 있었는데요. 아마존이 자체 AI 칩을 제작하겠다 이런 소식을 내놓으면서 엔비디아가 1% 넘게 하락, 그리고 리비아는 폭스바겐과 손잡는다라는 소식에 급등세를 시현하기도 했습니다. 종목별로 참 다양한 이슈들이 엇갈렸고요. 국내와 미국의 투자 심리는 좀 첨예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장 심리 굉장히 좋지 못했었는데 관련한 이슈들 또 밤사이 들려온 뉴스들 정리하면서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국내 증시에 이런 얘기가 꽤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원국추, 원수에게 국장을 추천하라. 고액으로 모두가 함께 시작했는데 어느새 다 소액 투자자가 되어 있는 국내 증시. 세금 내는 미국, 원금 내는 한국.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심리적으로 너무나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하셨을 거고요.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들도 같은 심정으로 토로하는 심정이었겠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 어제 시장이 어땠을지 차트를 열어보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가늠하실 겁니다. 어제 양지수 정말 속수무책으로 흔들렸죠. 코스피 2% 이상, 코스닥은 3% 가까운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2,201개 종목이 떨어졌어요. 전체 양시장에 있는 종목 중에 80%가 하락한 것이고요. 시장의 종목 중 25%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어제입니다. ADR도 과매도권, 그리고 PBR도 0.85배로 지표상으로 본다면 모두 다 과매도인 것은 확인이 되는데 시장은 좀처럼 회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당황스러웠던 것은 보통 이렇게 지수가 2% 이상씩 빠질 때 외국인의 매도 규모를 보면 1조 이상, 2조 가까이 이렇게 큰 폭으로 나오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외국인의 매도 규모는 고작 코스피 기준 6천억, 코스닥은 600억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줄 주체가 전혀 부재했기 때문에 시장은 큰 폭으로 흔들렸고요. 투자 심리가 취약한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코스닥도 삼고 우려의 흔들림을 보였죠. 그나마 올랐던 쪽을 본다면 엔터가 강했고요. 스페이스X 관련한 일부 종목들이 상한가 가면서 이런 개별주 특성을 지닌 쪽만 생존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해서 1,300개 종목 이상의 하락을 나타냈고 어제 1,400여 개 종목이 또 떨어졌죠. 여전합니다. 미국으로 자금 이탈, 코인으로 자금 이탈, 트럼프 당선 이슈로 관세부가 우려감이 짙었고 이제는 반대 매매로 인한 패닉셀링에 대한 우려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인사 소식이 계속해서 속보로 나옵니다. 어느 자리에 누구, 어느 자리에 누구 이런 소식이 전달되고 있죠. 미국 우선주의 인물 중심으로 꾸려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미국 발 관세 부담이 혹은 관세 무역 전쟁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매파적인 발언들을 내놨던 연준 인사들의 목소리도 부담이 됐죠. 이것이 채권 외환 시장을 자극했고 달러와 금리가 뛰면서 시장이 눌렸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를 더 속상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삼성전자겠죠. 매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로의 쏟아지는 악재로 인해서 56,600원의 종가를 기록하면서 정말 이제 4만 원대를 보게 되는 것인가. 4만전자에 대한 공포심이 극에 달했던 어제입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이번 달에만 해도 지금 2조 이상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이
턴을 하려면 외국인의 매도 삼성전자로에 집중되던 것 이것이 좀 진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인 거죠. 좀처럼 쉽게 되돌려주지 않고 8월부터 지속된 매도를 하고 있는 외국인이 너무나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명분 등이 있어야 되는데 국내장 혹은 국내 전체적인 성장에서 그런 모멘텀 자체가 약합니다. 경제 성장 전망도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익 추정치가 8월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결국 이 숫자는 시장의 기초 체력인데 이것이 뒷받침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수무책의 하락, 종가가 연저점을 기록했던 어제 시장이었습니다. 참 답답한 흐름이죠. 어제 이 내용을 보고 꽤 놀랐습니다. 한 보도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4년간 투자했던, 그러니까 4년 동안 삼성전자를 매수했던 모든 이들이 팔지 않았다는 중간의 가정이겠죠. 모두 다 손실이다. 속된 말로 4년간 투자한 모든 이들이 물려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삼성전자 계속된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올해 하반기입니다. 외국인의 지분 비중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죠. 56%에서 이제 52%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로만 12%의 추가 하락을 기록했고요. 그 사이에 시가총액은 40조 이상 증발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의 진정이 필요한데 좀처럼 이것을 되돌릴 만한 트리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순환시대의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인데 결국에는 시장이 회복할 단서가 돼줄 것도 삼성전자겠죠. 어제 나왔던 악재들만 보시죠. 너무 많습니다. 마이크론의 하락은 D램이나 HBM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다라는 것에서 D램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부담이 됐고요. 오너일가 마저도 삼성에서 담보 부족에 대한 우려감이 등장하고 있고요. 로이터의 보도는 삼전은 트럼프 리스크를 크게 받아갈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TSMC가 중국의 반도체 공급을 중단한 점에서 결국에는 중국으로의 수출 규제 부담을 우리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경기 민감주인 대표주자 삼성전자 경기가 꺾일 수 있다. 경기가 안 그래도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 등이 어제 삼성전자의 하락의 이유가 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에 나왔던 여러 부담 요소들 보시죠. 근본적으로는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을 딛고 올라줄 수 있는 기대감 자체가 약화됐는데 그것이 바로 하이닉스나 TSMC 대비 기술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에 기술력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중국의 메모리 진출 위협, 단기적으로야 사실 트럼프가 중국을 계속 때려간다면 이 부분의 리스크가 크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계속 염두에 둬야 되는 내용인 거죠. 무엇보다 외국인의 마지막 기대였던 실적도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외국인 매도가 더 촉발됐죠. 트럼프 당선 관세 부담은 기저에 깔려있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정말 나올 만한 모든 악재가 나왔고요. 삼성전자는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과연 시장을 판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팔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의 수급 9월부터 11월까지 놓고 보면 코스피 쪽으로 14조를 팔았는데 삼성전자로 15조, 100% 이상의 삼성전자 매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스피 지수를 추려보면 2650선인데 어제 종가가 2417포인트였던 걸 감안해 본다면 10%포인트의 괴리를 만든 것은 삼성전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신영증권은 이런 의견을 내놓습니다. 좀 더 나쁘게 생각을 해본다면 삼성전자 이외의 종목까지 하락률이 더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시장이 한번 큰 충격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 회복을 좀 점치는 것이죠. 아니면 삼성전자 측에서 강력한 반등의 트리거를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기대입니다. 이것을 지우고 저는 기도로 바꿨는데 정말 삼성전자 측에서 강한 반등의 트리거를 좀 만들어주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만약에 이쪽에서 강한 반전의 트리거가 된다면 업사이드 포텐셜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튼 갖은 악재를 다 막고 삼성전자는 이제 5만 원권까지 이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그 주범은 외국인, 그리고 그 주 원인은 기술력 부진에서부터 시작됐고 거기에서 나온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칩스법이 수술대 위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담도 등장하고 있죠. 요즘 시장을 보고 있으면, 그리고 시장 참여자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가끔 이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좋을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할 경우 그것이 조롱받는 상황이 꽤 많더라고요. 한마디로 낙관을 조롱하는 비관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라는 느낌인 거죠. 결국에는 아직도 국장하냐, 그 모양이니까 너의 포트가 그렇지라는 서로를 이제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것에서 좋아질 것과 그리고 정확히 버려야 되는 것들을 구분해 나가고 그 자리에 서서 가치 있는 것을 찾아가는 힘 자체가 무시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낙관에 대한 이야기 조롱받더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세금 인하 이슈가 결국에는 빅테크의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낙관 살짝 해보고요. 에너지 생산이 많아진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물가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일부 기대감도 있을 겁니다. 전쟁에 대한 조기 종식, 그리고 인프라 투자금의 확대, 한국의 역사적인 저점까지 와 있다는 이 밸류 상황. 급락 이후에 반등을 기록했던 과거에 주식의 오르고 내리고의 흐름을 본다면 장기적으로 뒤돌았을 때 지금 또한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주요 섹터에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반도체 2차 전지가 지금 단기 낙폭 과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명확하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흔들림을 보인 것이 과연 시스템 리스크이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트럼프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트럼프의 자유로운 국가가 없다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그 사이에 틈새 시장을 어디로 압축해 볼 것인가 이런 아이디어를 뽑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가속된다면 그리고 미국 내에서 경쟁 심화 속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필요한 곳이 많아진다면 바이오 쪽 등도 더 기대해 볼 여지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갖은 불안을 뚫고 나갈 만큼 한국의 경쟁력 있는 산업은 무엇인가, 한국의 특산품이 돼줄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습니다. 그것이 바이오텍 기술, 이런 바이오일 수 있고요. 조선, 방산, 원전, 엔터, 미용, 기기 등일 수 있겠죠. 트레이딩도 적절한 활용은 일부 필요할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 최근 장에서는 굉장히 소외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됐든 아니면 다른 식이든요. 다만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짧은 시기의 대응도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거겠죠. 최근에는 트럼프 트레이드로 많이 압축이 됩니다. 우주 원전, AI 소프트웨어, 로봇 재건, 가상화폐, 전력 등도 같이 볼 수 있겠죠. 자, 문제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등등이 흔들림을 보인다라고 해서 트럼프 당선 이슈 이후 SK하이닉스도 함께 밀리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과연 산업적으로도 투자 측면에서 반도체를 버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또 아닐 거란 말입니다. 바이오나 산업재 등이 강했던 것과 대비해서 너무나 많이 지금 간극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트리거, 단기 반등이라도 기대해 본다면 낙폭을 축소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전략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겁니다. 물론 장기 관점에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죠. 삼성전자가 힘을 내줄 트리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면 SK하이닉스라도 기술력을 앞세워 조금은 더 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나 낙관이고 희망으로만 돌리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기대할 요소들을 조금씩 분류해가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자, 생존의 명분 내러티브 편, 시장에서 최근 살아남고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쪽으로 본다면 어제 엔터였죠. 우리가 엔터에 대한 비관론이 확장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아티스트 관리가 안 된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할 줄 알고 엔터 투자 불확실하다라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최근에 시장을 보면 아티스트 리스크보다 시장 리스크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트럼프 등으로 인해 관세 부담이 커진 상황, 관세 부담에서 좀 자유롭다라는 게 있었고
수급 빈집입니다. 많은 이들이 떠나왔던 종목군이죠. 그래서 작은 수급이 유입돼도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연말이고 신인 데뷔회 등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엔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브리핑을 도와드릴 거고요. 로봇도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의 한 축으로 올라가기도 했고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종목군으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미국 정부 효율부의 수장이 됐죠. 일론 머스크의 입각 소식에 관련해서 그의 과거 발언 등이 또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로봇에 대한 얘기도 부각이 됐고요. 지금 경호원이 아닌 경호견봇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이슈화 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로 이 로봇이 들어가기도 했죠. 어제장에서는 리비안 관련한 종목들이 강했는데 폭스바겐 관련해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코캡이나 대원화성은 어제 상한가로 거래 마치기도 했네요. 그 밖에는 소프트웨어나 원전 쪽으로도 스토리는 살아있죠. 빅테크가 투자를 하고 결실을 맺고 있는 시점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AI 관련한 규제가 철폐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이던 자율주행이던 아니면 온디바이스 AI 다른 엣지 제품이던 간에 결국에는 AI가 적용되는 제품 시장을 모두가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소프트웨어로 개화될 것이다라는 목소리인 거죠. 그래서 최근엔 일부 소프트웨어 종목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그쪽으로 관심이 살짝 이동합니다. 그리고 원전이요. 어제 이제 국내 여야가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 2,138억 원 규모에 합의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 바이든 행정부가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3배 늘린다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도 원전에 우호적이다 보니까 원전이 특별한 강한 리스크가 없다라는 점에서 관심을 꾸준히 받고 있죠. 다만 계속해서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노이즈 문제가 원전의 발목을 잡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인 상승이 벌어지진 못하고요. 그 전 거래일 BHI에서 어제는 G2파워 등으로만 일부 수급이 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사이 미국에서도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등의 원전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었기 때문에 일단 원자력 밸류체인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해 주시죠. 어제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풀어가고 있고요. 앞서 생존편 내러티브였다면 이번에는 생존의 명분 숫자편 보겠습니다. 나름 실적이 나오고 있는 어제 혹은 어제 시간 외에서 종목들인데 HMM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 운임 성수기호가 있었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병목 현상의 수혜를 보고 있으나 다만 증권사 곳곳에서 선봉량 증가율이 부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실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하향하거나 혹은 유지하는 정도에 그쳤다라는 점입니다. 어제는 HMM 주가가 실적에 반응하며 오르긴 했었는데요. 오늘은 어떨지 봐야겠습니다. 한국전력 실적이 괜찮았죠. 컨센에 부합했습니다. 더위가 만든 호실적 플러스 10월부터 요금 인상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것이고요. 환율 부담이 있긴 하나 유가 하락이 그것을 상쇄할 것이다. 거기다가 방어주이기도 합니다. 하나와 메리츠에서 목표가 3만 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제 종가가 222였죠. 22,200원. 3만 원의 목표가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유틸리티 쪽에 한국가스공사도 기저효과로 인해 계속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 미수금 회수 시기라는 것을 감안하고 유가 하락 효과를 누렸을 때는 괜찮을 것이다라는 게 증권사 다수의 의견이긴 합니다. 그런데 목표가에 대한 조정 등은 좀 있었어요. KB에서는 48,000원으로 유지했고요. LS에는 목표가를 상향했는데 51,000원. 대신에서는 목표가를 낮췄는데 54,000원. 조금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는데 보유자시라면 한 번쯤 읽어보시고 목표가의 내용 등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좋은 실적 나왔던 건 파마리서치 주가 의심을 떨쳐냈고요. 비수기임에도 QOQ 기준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장중에 2% 상승이었죠. 시간 외에서 제일 핫했던 것은 바로 JYP 엔터, 역시 JYP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엔터의 신뢰 회복의 신호탄이 돼줄 수 있을 것인가 잠시 후에 JYP 엔터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도 시간 외 실적을 냈는데요. 예상 상회 실적이었고요. 2조 달하는 단기 순이익이었습니다. 매금지 하는데 매금지가 오늘 주가 화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자, CPI는 간략하게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있습니다. 미국의 10월 달 소비자 물가 데이터 9월 대비해서는 조금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에 시장은 나름 안도했고요. 어느 쪽에서 많이 올랐나 살펴보면 주거비가 조금 압도적으로 눈에 띕니다. 한 달 사이에 0.4%포인트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끈적끈적한 물가의 대표적인 주거비가 아직까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은 아쉽기도 했습니다. 주거비를 제외하고 놓고 봤을 때는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그렇게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좀 둔화되는 기조가 있었다라는 것에 시장은 안도했고요.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확 올라가는 흐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 CPI를 보고 미국에서는 상승에 조금 더 우세한 보합권의 출발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연준 인사들 혹은 월가에서 매파적인 목소리가 꽤 많이 나오면서 그의 영향을 받아서 시장은 결국 혼조, 조금의 약세 마감을 일부 보이기도 했네요.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에서는 인하가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상반기까지 인하 횟수 전망을 조금 낮추기도 했고요. 선거 이후에 채권 매도 베팅이 증가하면서 금리 상승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이체방크에서는 미국 10년물 기준 4.6을 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했죠. 거기다가 장 후반에 공화당의 레드 스윕 확정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여전히 4.4 위에서 머문 채 끝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것을 명분으로 큰 힘을 내지 못했고 당연히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쉬어가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은 끝끝내 결국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반도체 진영이 힘이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출 규제 압박이나 AMD의 감원 이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이제 상장 폐지 우려감 등이 작용하면서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에 연동돼서 떨어졌습니다. 자, TSMC는 중국 규제 부담감 속에 2% 밀렸는데 인텔은 그 사이에서 분쟁 기대감 속에 올라서면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초록불을 떼고 있었던 인텔입니다. 인텔은 3%의 상승 나타냈죠. 장중에 테슬라 변동이 극심했습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입각에 대한 모멘텀, 머스크 효과로 인해서 5%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리콜 관련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2% 하락으로 그러니까 변동폭이 7%나 나오기도 했죠. 이러한 급변동 흐름이 최근 잦은데 옵션 매매 영향이다라는 평가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진영은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았죠. 폭스바겐 투자 이슈 있었던 리비안이 또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고요. 테슬라도 결국에는 일단 상승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엘버말 등의 리튬 종목들도 일단은 빨간불을 켰다라는 점에서는 전기차는 그래도 중립 이상이었던 오늘 새벽이네요. 우주 쪽과 양자 암호 쪽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어제 이 시간 로켓랩의 시간 외 실적 살폈죠. 매출 55% 증가, 시간의 급등이었고요. 장중에 폭등하기도 했었는데요. 로켓랩은 말 그대로 로켓처럼 쏘면서 28% 상승 마감을 기록했고요. 아이온큐는 특허 취득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 상승. 이 양자와 우주 모두 트럼프 트레이드에 속하는 종목군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마음 편히 올라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반도체 아픈 시절, 반도체 진영 다소 부진하고 여기 초록색이 바로 인텔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쪽으로는 뉴스케일 파워와 오클로가 밤사이 흐름이 좋았습니다. 원전 쪽이고요. 로키드 마틴 방산주에서 폭등 흐름을 보여주면서 타 방산주는 잠잠했는데 나홀로 올라가는 흐름이 일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진영 흐름 나쁘지 않았고요. 우주 위성 종목들도 강세 흐름. 비만 치료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비바니 메디컬이라는 업체 주가가 11% 올랐는데요.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임상을 하고 있는데 실적 이슈도 있었고 임상 관련한 자금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강했습니다. 바이킹 테라퓨틱스, 일라이 릴리, 노보노디스크는 그런 영향인 것이
것인지 일단은 하락으로 끝났네요. 비만 치료제 쪽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는 D&D 파마텍에서 다수 제품을 도입했던 메세라에서 이제 임상 관련한 추가 뉴스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결해서 D&D 파마텍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자, 오늘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앞서 오프닝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고요. 그로 인해 주식시장의 개장은 10시입니다. 요즘 시장의 분위기 감안하면 이런 날은 그냥 휴장해줘도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한국 옵션 만기일도 있으니까요. 잘 감안하셔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였고요. 오늘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엔터 쪽 잡아주시겠죠? 예. 사실 이런 시장에서 오른 섹터를 보는 것이 조금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승의 좀 흐름이 여기저기로 좀 번져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엔터의 흐름이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자, 엔터주들은 사실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과거를 뒤로하고 오랜 기간 하락을 면치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간외 시세를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조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흐름들을 나타냈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실적 발표를 장 마감 후에 내놨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시간외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던 JYP 엔터테인먼트였고요. SM은 2.8%, YG 엔터테인먼트도 2.2% 동반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장중에도 JYP 엔터테인먼트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SM과 YG 엔터테인먼트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워낙 좀 시장에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어려웠던 시장이 이어졌던 만큼 이런 엔터주의 아주 큰 폭은 아닙니다만 반등세가 참 반갑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자, JYP 엔터테인먼트를 필두로 해서 과연 엔터주들이 다시 한번 주가의 기지개를 켤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실적을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라인업이 좀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주요 아티스트의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를 들여다보니까 국내와 일본에서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국내 실적의 경우에는 데이식스가 견인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실적 추이를 보게 되면 특히 2분기에 어느 정도 예견하긴 했습니다만 그보다 조금 더 충격적인 실적을 받아들었던 JYP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개 분기 만에 급격한 반등세를 보여줬다라는 점이 엔터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매출은 YOY 기준으로 22%가량 그런데 QOQ 기준으로 보면 훨씬 더 급격한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 좀 반영이 돼 왔던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음반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QOQ 기준으로 분기 기준으로 300%의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공연과 MD 쪽의 매출도 상당히 좋았는데 사실 음원 사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제재가 들어오면서 음원 매출은 사실 기대만큼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반 매출이 잘 나왔고 무엇보다도 굿즈에 대한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엔터주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MD 매출 그러니까 굿즈 매출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502억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242%의 성장세를 보인 만큼 이제 음원 쪽에 좀 치중이 되어 있던 매출의 다각화가 서서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엔터주들이 좀 오랜 기간 하락을 겪어온 만큼 대단한 반전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등세가 보이는 섹터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반가운 요즘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엔터 4사의 최근 주가 추이를 들여다보면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봐도 17.9% 그리고 9월에 저점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 그와 대비하면 46.4%의 반등폭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실적을 들여다봤을 때 YG엔터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에서 모두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자폭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히려 견조한 적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YG 엔터테인먼트가 주가 반등을 가파르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되고요. 실제로 YG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여자 그룹이죠. 이 베이비몬스터의 신곡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드립이라는 곡이 요즘 여기저기서 길거리에서도 많이 울려 퍼지는 걸 들어볼 수가 있는데 YG 엔터테인먼트뿐만이 아니라 일단 JYP 엔터테인먼트가 실적을 잘 내줬고 하이브와 SM의 경우에는
각각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하회했고 매출과 순이익이 하회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증권가에서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일 테고 무엇보다 아무래도 엔터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티스트들의 실적을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시장의 기대감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또 시장에 구원투수로 등장했던 로제였습니다. 아파트가 지금 뭐 한 3주 전에 공개가 됐는데 조회수가 3억 뷰를 돌파를 했어요. 22일 6시간 만에 달성한 기록이고요. K-팝 솔로 가수 중에서는 최단 기록을 세운 셈입니다. 거기다가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는 3주 연속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로제의 아파트인데요. 저희 아빠도 이 아파트라는 노래를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어른들이 듣기에도 굉장히 좀 쉽고 재미있어서 여러 가지 좀 글로벌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엔터 4사의 어제 장중 상승폭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의 경우에는 시간 외에서도 상승 만들어냈다는 점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립니다. 자, 음원과 음반 콘텐츠 쪽 보시면 디어유는 아이돌 그룹이라던가 아티스트들이 팬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소통 창구 쪽을 영위를 하고 있죠. 디어유가 7% 넘게 급등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YG 플러스도 3억 뷰 돌파 소식에 4.2% 상승. 다만 지난 로제 첫 공개 이후에 아파트 첫 공개 이후에 함께 상승을 만들어냈던 모비데이즈라던가 지니뮤직 같은 기타 음원 관련주들은 함께 상승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자,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과 CJ E&M도 6.9%, 1.1%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은 사실 오징어 게임 2라던가 여러 가지 K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최근에 기관 순매수가 SM과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디어유 같은 종목들에 또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서 이렇게 K 콘텐츠 관련주들 한 번 더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미워도 다시 한번 볼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내놓고 있을까요? 하이브의 경우에는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여러 증권사들에서 목표가 상향 의견 내놓고 있습니다. 목표가의 평균은 27만 원이고요. 앞서서 민영 앵커가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목표가는 7만 8천 원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하나증권의 코멘트였고요. 중국향 앨범 감소 현상의 성장 반전이 이번 JYP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실적에서도 확인이 됐던 만큼 SM이라던가 기타 엔터 4사의 다른 실적에서도 앞으로 꾸준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뭐 YG 엔터테인먼트, SM의 경우에도 목표가 평균치 제시하고 있는 부분과 현재 주가 괴리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앞으로 엔터주들 진입을 해도 좋을까 그 아이디어 얻어가시면 좋겠고요. 엔터 4사에 대해서 내년 음원 매출과 영업이익의 상승 전망을 하고 있는 그래프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내년에는 그래도 확실히 기지개를 켜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 시장에 깃들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헤드라인 돋보기입니다. 뉴진스가 어도어에 내용 증명을 보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하이브 사내 갈등이 다시 조금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분기에 엔터주 투심이 동결됐던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전에 강다니엘이라는 가수가 비슷한 사례에서 인용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다니엘의 사례와 함께 비교를 해서 뉴진스의 이 거취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이브가 아마 시간 외에서 함께 상승을 누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오늘 주가의 변동성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엔터사 일정 캘린더 10월에 저희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한 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헤드라인 돋보기 고려아연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처음 전해드렸던 게 9월 19일이었는데 당시에 고려아연 가격이 66만 6천 원이었습니다. 이게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불거진 바로 그 다음 날이었죠. 66만 6천 원에서 지금 현재 주가는 100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90만 원대 머물고 있는데 어제 고려아연이 추가 지분 확보 위한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철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장중에는 주가가 한 4%가량 빠지기는 했는데 이
이 소식에서 가장 중요한 패권을 쥔 것이 결국 국민연금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분율은 MBK와 영풍이 44%로 조금 더 우세하게 있고요. 최 회장 측의 우호 지분은 한 40%가량입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기계적인 중립을 유지하느라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긴 하던데 국민연금의 표심의 향방이 어디로 갈 것인가 고려아연과 이 영풍 간의 경영권 분쟁 이슈에서 상당히 중요한 캐스팅 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려아연 이야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 수능 날이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겹친 만큼 시장이 조금 힘을 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브리핑한 쪽에서 좀 상승이 더욱더 깃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리핑한 쪽도 올라가고 쉬고 있던 혹은 많이 밀렸던 낙폭 과대 쪽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변곡의 시점이 될 수도 있는 날인데 제가 또 실수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로켓랩의 상승인데 로키드 마틴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했다라고 제작진이 제보를 해줘서 빠르게 정정합니다. 로켓랩이 28% 상승한 것이고 로키드 마틴은 약보합으로 끝이 났다라는 점 정정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죠. 시장의 주요 변수들 살폈고요. 전략 챙기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IS앳 김태성 본부장님과 시장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중요한 날입니다. 항상 목요일에 김태성 본부장님을 모시는 네. 건 본부장님이 이런 변곡을 헤쳐나갈 방향을 주시리라 믿기 때문인데.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이 CPI 결과도 봐야 되고 어제 처참했던 국내 장도 살펴야겠습니다. 이쯤 되니 정말 갖은 지표는 바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외국인의 매도, 특히나 삼성전자로 집중되는 그 흐름이 회복이 안 되니까 삼성전자가 붙들고 있는 투자자들의 센티가 있단 말이죠. 네. 그게 좀 박살이 났어요. 어떡할까요? 요새 어디 가서 삼성전자 들고 있단 말을 못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인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다르게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 국장에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들고 있어도 그게 자랑, 자부심이 아니라 이제는 눈치가 보이는 상황까지 밀려 내려오는 것 같아요. 어제 진짜 자칫했으면 앞에 4자라는 숫자까지 네. 또 볼만한 그런 흐름들이 좀 보이다 보니 투심의 위축이 굉장히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삼성전자에서 공개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저는 가장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가 5% 10% 빠진 것도 아니에요. 고점 대비 이제는 반토막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어떤 뚜렷한 어떤 플랜을 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결국 이제 HBM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여름부터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HBM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조금은 이젠 어렵지 않나라는 쪽으로 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HBM을 조금 내려놓고 나머지 레거시라든지 다른 쪽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어떻게 되어야 될까? 이쪽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레거시에 대한 부분은 결국 중국을 또 압박을 하면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과거보다는 그렇게 좋지 못한 업황.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본인들의 입으로 이야기를 했죠. TSMC에게 조금은 더 힘을 빌려야 된다는 이야기. 하지만 가격적으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가격적으로 보면 PBR 가장 이제 최하단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 1위라고 하는 어떤 PER의 그 수치도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보면 저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그리고 어제 야간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는 야간 지수가 좀 올랐거든요. 네. 만약 그동안에 계속해서 바스켓을 비워낸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멈추고 외국인들이 만약 우리나라 시장에 처음 진입하게 되면 기계적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삼성전자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메리트는 있으나 V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내려놓고 시간을 길게 두고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지금의 가격은 전혀 부담되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외국인의 수급 턴이 일어날 경우 기계적인 매수 당연 앞단에 삼성전자가 들어갈 것이고 그것은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전반적으로 조금 약화되는 느낌이 네. 있어요. 다만 가는 쪽에서는 또 막 상한가가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종목 선별이 조금 어려워지는데 거기에서는 압축해서 어떤 거 보시나요? 일단 간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증시에서도 사실은 이제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입김이 조금은 수그러드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윗꼬리를 달리면서 종가 마감을 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한 기업, 로켓맵.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적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달고 좀 네. 올라가고 있어서 사실은 완벽하게 좀 수그러들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쉬어가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자, 지금 이 쉬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투자하신 분들은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쉬어가는 과정 속에 빠져나온 수급이 앞서 이야기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로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만약 수급이 이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많이 밀려 있었던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2차 전지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저는 일반적인 생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동안에 요 며칠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밀린 종목군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새로운 소테마가 또 태어난다라고 하면 그 소테마에 조금은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그제 같은 경우에도 재건 같은 경우에 이제 갑자기 힘이 막 붙기 시작을 했잖아요. 재건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하루 좀 쉬긴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거래량이 이쪽으로 붙게 된다면 충분히 다들 역사적인 신고가 혹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할 만한 위치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작은 소테마들까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테마,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혹은 그 밖의 뉴스를 달고 움직일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건이나 뭐 밤에는 로켓랩으로 인한 우주, 미국에서 원전주들도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일단 염두에 두겠습니다. 자, 엔터 볼게요. 이러니 저러니 여러 가지 가진 부담에서 조금은 자유롭다라는 점과 그간 많이 흔들렸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좀 그쵸. 빈집인 상황이라는 점, 거기다가 일부 기업들의 실적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또 네. 연말이기도 하고요. 어떨까요? 일단 JYP 엔터가 어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QOQ 대비도 YOY 대비로도 우리가 생각한 것을 모두 뛰어넘는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시간 내에서 상한가 간 JYP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뉴스를 기다렸고 그 뉴스에 걸맞는 실적을 내었기 때문에 오늘 엔터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력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들이 그럼 무엇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가? 결국은 포카를 대변한 굿즈 상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이제 음반이라든지 음원을 통해서 매출이 많았고 공연을 통해서 이 수입원들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면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바로 이 굿즈에 대한 어떤 판매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JYP도 굉장히 큰 팬덤이 해외에서 지금 생기고 있죠. 고연차의 트와이스 그리고 이제 저연차 쪽에서는 스트레이키즈가 굉장히 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신구의 조화가 가장 밸런스 있게 지금 잘 맞아 떨어지는 기업이 이제 JYP 엔터다 보니까 좋은 실적이 나왔던 것 같고요. 주가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했죠. 만약에 이러한 호실적을 기대하면서 먼저 올랐다면 세론 뉴스가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높았죠. 시장 분위기를 봐서는. 하지만 최근까지 JYP 엔터를 비롯한 엔터사들의 주가의 위치는 모두 낮았던 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JYP 엔터 오늘 따라가기 부담스럽지만 타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한 번 더 기회가 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픽도 관련해서 그쵸. 네. 엔터시라고요. 네. 어떤 거예요? 저는 엔터사에서 원픽은 당연히 JYP 엔터인데요. 일단 JYP 엔터는 오늘 갭상승 이후에 따라가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SM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다. 지금 사실 과거 트럼프 1기 때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면 미중 무역 전쟁의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섹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미디어 컨텐츠, 두 번째 엔터, 세 번째 게임. 그런데 게임은 지스타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 미디어 컨텐츠 엔터가 어제 공교롭게도 동반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엔터사들 중 중국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쪽이 어디냐라고 하면 당연히 SM을 좀 이야기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전인대에서 나온 경기 부양의 효과가 굉장히 미비할 수밖에 없고 소비 촉진을 못 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지만 지금 SM을 비롯한 대다수의 어떤 엔터주들의 매출 방향은 중국도 중국이나 북미라든지 유럽, 동아시아 쪽으로 계속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에스파의 앨범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족족 지금 흥행을 좀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JYP 엔터를 따라가기 좀 부담스럽다. 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방탄소년단 완전체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SM도 굉장히 좋은 조건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10월 달에 SM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만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더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없으신 분들은 저는 오늘의 시초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서요. 좀 길게 보신다 했었을 때 6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1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까지 조금 길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SM 각각의 종목 얘기 주셨고 오늘 JYP의 장 초반의 움직임이 부담스럽다면 SM 대응 가능하다라는 점 살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실적이 나와서 좀 생존하고 있는 종목들이 속속 있습니다. 당일 시세 기준으로 생존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일단 뭐 요즘에 경동나비의 뭐 GNC 네. 에너지, 어제도 HMM 뭐 나쁘지 않은 장중 흐름을 보였고,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그렇죠. 뭐 파마리서치 일부 종목들은 네. 괜찮습니다. 호실적 기업 중에 보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호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볼 때 최근에 일단 트렌드 자체가 심리가 무너진 섹터에서 나름의 호실적을 낸 기업이 살아나올 때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대표적으로 화장품. 의류 쪽에 한번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화장품주들 지금 실적이 안 좋다 하면서 인그루들의 코스메카 코리아 할 것 없이 모두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실적이 잘 버텨줬지만 섹터의 분위기가 안 좋아서 빠진 기업이라면 저는 지금의 가격을 충분히 이용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장품 쪽에서는 코스맥스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맥스는 중국에 진출한 부분이 아직까지 성과를 못 내고 있긴 하지만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숫자를 발표한 상황이기에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반등이 나올 때 굉장히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의류 쪽도 마찬가지죠. 저는 의류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잭스미스라고 하는 브랜드로 굉장히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 이쪽 같은 경우에도 정말 좋은 3분기 실적을 내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섹터 전체적으로 이 아무래도 이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의 조정이 좀 깊게 나왔거든요. 이런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라면 저는 지금의 위치를 역으로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무조건 많이 빠졌다 이게 아니라 많이 빠졌지만 실적에는 문제가 없는 기업을 좀 찾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선 본부장님과 함께 참 어려운 구간의 시장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도출해 봤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